조선 팔도를 통틀어 조선 팔도를 통틀어 이보다 신기한 며느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가면서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속이 터졌지요. 하지만 그 며느리는 울기는커녕 늘 웃고 다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낡은 천 주머니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작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어머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먹을 쌀도 없는 집에서 무슨 씨앗이냐고요. 하지만 1년 후 그 작은 씨앗은 온 마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도 공주 근처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서쪽으로 한나절을 더 걸어가면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마을 이름은 솔매였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는 뜻이었지요. 이 마을은 산이 깊고 골짜기가 험해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졌어요. 아침 안개가 마을을 감싸면 대낮인데도 저녁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품앗이로 농사를 짓고 누가 아프면 함께 돌보고 장터가 서는 날이면 함께 길을 나섰지요. 가난했지만 정은 넉넉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이형이 벗겨져 비가 오면 물이 새었고 담장은 반쯤 무너져 내려 지푸라기로 임시 마금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석화댁이라 불리는 55살 과부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강한 눈빛이었어요. 석화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근이라는 이름의 32 총각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평생 밭을 갈고 나무를 해서 그런 거였어요. 석근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주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침에 밭으로 나갈 때도 조용히 삿갓을 썼습니다. 성실하고 효자였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석화댁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다가도 한숨이 나왔고 빨래를 하다가도 한숨이 나왔어요. 아이고, 저 자식이 언제 장가를 가려나. 석근은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패러 나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미안한 얼굴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석화댁 집을 찾아왔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석화댁, 좋은 소식이 있소. 석화댁이 놀라 마루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혼처가 들어왔소. 저쪽 마을에 괜찮은 처녀가 있다고 하오. 석화댁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거짓말을 하겠소. 처녀가 얼굴도 곱고 성격도 밝다고들 하오. 석화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림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 하지만 아들 석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혼인하겠습니다.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늦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진달래꽃이 지고 철쭉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햇살은 따뜻한 그런 날이었지요.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 몇이 와서 떡을 나눠 먹고 막걸리 한 사발씩 마시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석근이가 이제 장가를 가는구먼. 저 총각 참 효자인데 좋은 며느리 만나겠네.
석근은 새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듯 손을 어디 둘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석화댁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 행렬이 온 것이었지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족두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석화댁은 마당에 서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석화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부 뒤에서 두 명의 아이가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15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키가 작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12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맑았어요. 손에는 광주리를 들고 있었지요. 석화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냐? 신부가 족두리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이 크고 입가에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입니다. 석화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들? 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런 동생까지 데리고 오다니. 저 집이 얼마나 가난한데. 석화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며 말했습니다. 아니, 시집을 오면서 동생까지 데리고 온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당황해서였어요. 신부,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된 채련이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석화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걱정을 마시라고? 예. 10명이 먹을 것을 5이 먹으면 됩니다. 그 말에 마당에서 키득 웃음이 터졌습니다. 석화댁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3이 먹을 걸 5이 먹는 거지. 채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석화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10이 먹을 걸 5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석화댁은 화가 나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금 웃을 일이냐? 채련이 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웃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석화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숨만 푹 쉬었어요. 아이고, 이 며느리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 채련이 품에서 낡은 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석화댁 앞에 공손히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것은 제 친정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석화댁이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채련이 대답했습니다. 참외 씨앗입니다. 참외. 예. 아버님께서 중국에서 구해 오신 귀한 씨앗입니다. 석화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쌀도 없는 집에 참외 씨앗은 무슨. 채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우리 집 보물입니다. 석화댁은 주머니를 도로 채련에게 던졌습니다. 보물은 무슨 보물이냐? 당장 치워라. 채련은 주머니를 주워들며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화댁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식구가 셋이나 늘었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환한 웃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석화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들어온 며느리와 그 작은 씨앗 주머니가 앞으로 이 집안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안주 삼아 떠들어댔지만 곧 그들도 그 기적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초가집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채련은 벌써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채련의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지요. 저 집 며느리 동생들 데리고 왔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참외 씨앗이 보물이래. 석화댁 속이 꽤나 타겠구먼. 우물가에서도 빨래터에서도 장터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채련은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어요. 석화댁과 석근 그리고 동생 둘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면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지요. 석화댁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일하는 모습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일은 제법 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칭찬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체면에 며느리를 칭찬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채련이 밥상을 차리고 나서 석화댁 앞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석화댁이 밥을 뜨다 말고 쳐다보았습니다. 왜? 집 뒤에 있는 땅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석화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집 뒤 땅? 예. 빈 땅 말입니다. 석화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황무지를 말하는 게냐? 돌투성이의 잡초만 무성한 곳인데. 채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냐? 채련이 품에서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참외 씨앗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어요.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석화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아니, 쌀도 없는 집에서 참외는 무슨 참외냐? 채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참외는 쌀보다 귀합니다. 뭐라? 쌀은 먹으면 끝이지만 참외는 팔 수 있습니다. 팔면 쌀도 사고 옷감도 살 수 있지요. 석화댁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습니다. 채련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빈 땅을 그냥 두면 잡초만 자랍니다. 차라리 무언가를 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석화댁은 한참을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다. 채련이 환하게 웃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채련은 집 뒤 황무지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는 정말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어요. 돌멩이도 지천에 널려 있었고 흙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채련은 호미를 들고 잡초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채봉과 금이도 함께 나왔어요. 누나, 우리도 돕겠습니다. 채봉은 다리가 불편했지만 두 손으로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작은 몸으로 잡초를 뽑았어요. 누나, 이 풀뿌리가 정말 깊네요. 그래, 조심히 뽑아야 한다. 뿌리가 남으면 또 자란다. 세 남매는 해가 중천에 떠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등을 적시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보게. 저 황무지를 일군다고 저러네. 참외 농사를 한다더군. 쌀도 없는 집에서
미친 짓이지. 저 땅에서 뭐가 나겠나. 하지만 채련은 그런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대요. 석화대기 마루에서 눈을 흘겼습니다. 당연하지. 저 척박한 땅에 참외가 자라겠느냐? 채련이 호미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미쳤다는 말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할 때 듣는 말입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석화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밭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초가 사라지고 돌멩이가 치워졌어요. 딱딱했던 흙도 호미질을 거듭하자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근이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채련이 여전히 호미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석근은 아무 말 없이 채련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채련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에 밭일을 하셨는데. 석근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날부터 석근도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일이 빨라졌어요. 보름이 지나자 황무지는 완전히 밭으로 변했습니다. 흙이 고르게 펴졌고 이랑도 반듯하게 만들어졌어요. 채련이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마침내 씨앗을 심을 때가 온 것입니다. 채봉아, 금이야. 이리 오너라. 두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채련이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이 씨앗이 우리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보물이다. 정성을 다해 심어야 한다. 예, 누나. 네 사람은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넣고 다시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씨앗을 다 심었습니다. 채련이 밭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아버님,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석화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그 정성이 혹시 하늘을 감동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채련이 아침 일찍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씨앗이 났습니다. 석화댁이 놀라 마루로 나왔습니다. 채련이 화난 얼굴로 손짓했어요. 밭에는 작은 초록빛 싹이 여기저기 돋아나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석화댁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겨우 싹이 난 것뿐인데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채련이 두 동생과 함께 밭에 앉아 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석화댁은 마루로 돌아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석화댁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하늘이 무서운 시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마을에 가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참외 싹이 돋아난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고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이상하구먼. 구름이 하나도 없어. 비가 와야 할 때인데. 나흘 닷새 열흘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논바닥에 금이 가고 밭의 흙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마을 우물의 물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안악들이 두레박을 내리는데 전보다 더 깊이 내려가야 했어요. 물이 줄었네. 이러다 우물이 마르는 거 아냐?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의 참외밭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싹이 돋아나긴 했지만 물이 없으니
자라지를 못했어요. 잎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이 아침마다 밭에 나가 물을 주었지만 물은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석화대기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헛수고다. 채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밭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농사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망했어.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나? 차라리 산에 나물이나 캐러 가야지. 밭에 심은 모종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초록빛이던 잎이 노랗게 변했어요. 채련의 참외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싹들이 하나둘 시들기 시작했어요. 채련은 밭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누나, 참외가 죽는 거야? 채련이 시든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시들었어? 물이 부족해서 그래.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채봉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물이 없잖아. 우물도 거의 말랐는데. 채련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물을 구하러 가야겠다. 석화대기 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한다는 게냐? 우물도 말랐는데. 채련이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 계곡에 물이 있습니다. 석화대게 눈이 커졌습니다. 산 계곡,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린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온다고? 채련이 석화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참외가 우리 집을 살릴 겁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석화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어요. 채련이 물지개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채봉과 금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너희는 자지 않고 왜 나왔느냐? 채봉이 물동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누나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금이도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울 거예요. 채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세 남매는 달빛을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가시나무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채봉은 다리가 불편해서 더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1시즌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계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다. 세 남매가 달려갔습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채련이 물지개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채봉과 금이도 각자 그릇에 물을 담았어요.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물지개가 무거워서 어깨가 짓눌렸어요. 채련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어요. 누나, 쉬었다 가요. 아니다. 빨리 가야 해. 해가 뜨기 전에 물을 줘야 한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채련은 곧장 밭으로 갔어요. 시든 참외싹에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든 잎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살아난다. 채련이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하루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매일 밤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세 남매는 산으로 갔습니다.
물지개를 메고 계곡을 오르내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석근도 함께 나섰습니다. 아내와 동생들이 밤마다 산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 집 사람들 미쳤나? 밤마다 산에 가서 물을 깃는다더라. 참외 때문에 그런다잖아. 참외가 금덩이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물 낭비다. 물 낭비야.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채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련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깨에는 멍이 들었어요. 채봉의 다리는 더 심하게 절뚝거렸고 금이는 작은 몸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석화대기 밤길을 나서는 채련을 붙잡았습니다. 그만둬라. 채련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해. 내 몸이 먼저 망가진다. 채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괜찮긴 무슨, 손을 봐라. 피가 나지 않았느냐? 채련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질이 터져 피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웃으면서 하면 안 아픕니다. 지금 농담할 때냐? 채련이 석화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석화댁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날 밤에도 채련은 산으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련이 밭에 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외 싹들이 말라 죽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초록빛이 선명했어요. 잎이 크게 자랐고 줄기도 튼튼해졌습니다. 어머님, 참외가 자랍니다. 석화댁이 황급히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른 밭은 다 말랐는데 저 집 참외만 살아있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외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란 꽃이 여기저기 피어났어요. 달콤한 향기가 밭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석화댁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이구나. 채련이 밭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참외꽃이 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꽃이 지고 나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만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났지요. 채련은 여전히 밤마다 산 계곡으로 물을 길러갔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가뭄 끝에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채련은 정성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비가 왔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석화댁이 물었지만 채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어머님. 참외가 익을 때까지는 계곡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달아요. 석화댁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믿게 되었거든요. 20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채련이 밭에 나갔다가 소리쳤어요. 참외가 익었습니다. 온 식구가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밭에는 노란 참외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참외는 마치 금덩이 같았습니다. 참외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진했는지 마을 어귀까지 퍼졌어요. 무슨 냄새지? 참외 냄새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채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밭에 도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참외냐? 이렇게 큰 참외는 처음 봐. 참외 하나하나가 두 주먹만큼 컸습니다. 색깔도 선명한 노란빛이었고 향기는 꿀보다 진했어요. 채련이 참외 하나를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칼로 반을 갈랐어요.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과즙이 흘러내렸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더 진하게 퍼졌어요. 채련이 한 조각을 석화댁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십시오. 석화댁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석화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꿀만큼 달지는 않았어요. 시원한 맛도 함께 났습니다. 입안에서 과즙이 터지며 상큼함이 퍼졌지요. 석화댁은 평생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왜 우십니까? 채련이 놀라 물었습니다. 석화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 내 아버님께서 정말 보물을 남기셨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맛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런 참외는 처음이야. 한양에 내다 팔면 비싸게 팔리겠는데. 아니, 궁궐에 진상해도 되겠어. 채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내다 팔겠습니다. 그날 오후 채련은 광줄이 가득 참외를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채봉과 금이도 함께 갔어요. 장터는 늘 그렇듯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채련이 자리를 잡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냄새야? 참외 냄새인데 이렇게 진한 건 처음이네. 순식간에 사람들이 채련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아주머니, 참외 얼마요? 채련이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사봐야겠어. 나도 하나. 나도 주시오. 참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 시즌도 안 되어 광주리가 텅 비었어요. 채련은 주머니 가득 돈을 받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야? 채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다음 날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채련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참외를 제게 팔아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전부 다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모두 제게 파십시오. 상인은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석화댁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채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상인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제시한 값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값은 충분합니다. 그럼요. 채련이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참외는 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 것입니다. 상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련이 설명했습니다. 가뭄 때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성공하면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외를 재배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상인은 잠시 채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참외를 궁궐에 진상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채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궐요? 예. 이 맛이라면 임금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채련은 석화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화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진상하십시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참외를 드시고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매마을을 조선 제1의 참외 산지로 인정하는 교지를 내리셨어요. 마을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 참외로 돈을 벌 수 있겠어. 마을 어른들이 채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참외를 심고 싶소. 가르쳐 주시겠소. 채련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외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련이 씨앗을 나눠주고 재배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듬해 봄 솔매 마을은 참외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전체가 노란 참외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부유해졌습니다. 한때 가난했던 마을이 조선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련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솔매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어요. 조선 제1참외마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현판이었지요. 마을 곳곳에는 참외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이면 온 마을이 노란 참외꽃으로 물들었고 여름이면 달콤한 참외 향기가 골목골목을 채웠어요. 한때 가난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학당에 다녔고 어른들은 여유로운 얼굴로 장터를 오갔지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채련이 있었습니다. 채련의 집도 크게 변했습니다.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어요. 마당도 넓어지고 담장도 새로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집 뒤에는 10마직이나 되는 참외밭이 펼쳐져 있었지요. 채봉은 이제 스물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약간 불편했지만 참외 장사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능숙해졌어요. 한양과 전국 각지로 참외를 팔러 다녔습니다. 금이는 15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참외를 홍보하는 일을 맡았어요. 금이가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참외 참외 달고 시원한 참외요. 솔매 마을 금빛 참외요. 석근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바칠 만큼은 최고였습니다. 참외 재배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며 함께 성장했어요. 그리고 석화댁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석화댁이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채련이 차를 한 잔 들고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시겠습니까? 석화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참외밭이 보였어요.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석화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련아. 예, 어머님. 내가 평생 많은 사람을 봤다. 채련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채련이 살짝 웃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석화댁이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너는 힘들 때도 웃었다. 구박을 받을 때도 웃었다. 밤마다 산에 갈 때도 웃었지. 채련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울면서 살면 하루가 더 길어집니다. 웃으면 하루가 조금 짧아지고요. 석화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참외 잎을 흔들었어요. 석화댁이 다시 말했습니다. 채련아, 미안하다. 채련이 놀라 석화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처음에 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동생들까지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 석화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씨앗을 보물이라고 했을 때도 비웃었지. 밭을 일굴 때도, 밤마다 산에 갈 때도 나는 너를 믿지 않았다. 채련이 석화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 석화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이 집을 살렸다. 이 마을을 살렸다. 그런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채련이 석화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어머님께서 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요. 석화댁이 놀라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채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채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만큼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석화댁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석화댁은 채련을 끌어안았습니다. 채련도 석화댁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석화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게 우리 집 진짜 복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한참 뒤 채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씨앗 하나가 온 마을을 먹여 살렸습니다. 석화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한 보물을 남기셨구나. 채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응. 진짜 보물은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석화댁이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련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보물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련이 석화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가족이었습니다. 석화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석화댁, 석근, 채련, 채봉, 금이 5 식구가 둥글게 앉았어요. 가운데에는 참외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참외였지요. 석근이 참외를 잘라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모두 드십시다. 5 사람이 함께 참외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금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 참외 정말 맛있어. 채봉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처음 먹었을 때보다 더 달아진 것 같아. 채련이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달아져서 그래. 석화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채련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아버님의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참외 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석화댁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채련을 며느리로 맞은 것이었다. 채련은 눈물을 흘리며 석화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석화댁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솔매마을은 지금도 조선 제1의 참외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입구 비석 옆에는 또 하나의 비석이 세워졌어요. 참외밭의 며느리 채련을 기리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온 마을을 살렸으니 이는 씨앗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었도다.
웃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기적을 내리시느니라. 채봉은 전국에서 가장 큰 참외 상단을 운영하게 되었고, 금이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라 좋은 혼처를 만났습니다. 채련과 석근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 셋이 태어났고, 그들도 할머니 석화댁과 어머니 채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씨앗 하나를 가지고 온 며느리가 온 마을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구박을 받아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며느리의 이야기. 밤마다 산에 올라 물을 길어 나른 며느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며느리였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조선 팔도에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작은 씨앗 하나라도 정성으로 가꾸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은 반드시 기적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해주는 가족입니다. 채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